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 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의 낭독해드릴 꼭지 제목은 상여집의 미녀입니다. 구독, 좋아요, 특히 선구독 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용호사는 평안도 영촌에서 가장 큰 절로 군소산 서쪽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역사가 깊고 주변 경치가 뻔하게 아름다워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절이었다. 용호사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깎아지른 절벽이 나오고 그 절벽 꼭대기에 쇳불처럼 붉어져 나와 있는 쇳불 바위가 보인다. 이 쇳불 바위에 올라서면 용천 읍성은 물론이요, 그 너머로 왼쪽에 서해 바다와 오른쪽에 압록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허준은 이 쇳불 바위에 앉아 혼자서 술을 마시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로부터 집안 몰락의 내력을 듣고 또 아버지로부터 면천의 길이 없음을 알게 된 허준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다. 서당에도 나가지 않았고 식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틈만 있으면 불량배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름을 하거나 싸움박질을 해댔다. 천민, 그것도 노비의 자식인 가장 밑바닥 신분이라니. 허준은 분하고 억울했다. 어미가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장의 얼굴 한번 들이밀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슬펐다. 그래서 절망했고 이 절망이 허준을 방황길로 내몰고 있었다. 허준에게는 어느새 망난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게 되었다. 아들의 방황을 안타까워하며 눈물 짓던 손씨는 허준이 나이 18살이 되어도 망나니 집만 일삼자 난 너를 포기했다 하고 모진 선언까지 했다. 그리고 가슴앓이 병을 얻어 누워 지내는 날이 많게 되었다. 그러자 마침내 아버지 허론은 허준을 불러 세우고 당장 이 고장을 떠나가라. 에잉? 천하에 못된 놈 같으니 하고 불호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면천만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떠나지 말라고 매달려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다가 허준은 크게 혼이 났다. 허론이 불같이 노해서 멍석마리를 시킨 것이다. 멍석마리란 사람을 멍석으로 둘둘 말아놓고 마구 두들겨 패서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형벌이다. 허준은 멍석마리를 당해 죽도록 매를 맞고 보름을 앓았다.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돌아오자 허준은 매일같이 술병을 들고 용호사로 올라갔다. 그리고 쇳불바위에 앉아 홀짝홀짝 술병을 기울이다가 문득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깊은 시름에 잠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1563년 2월 보름날도 허준은 쇳불바위에 앉아 있었다. 이날 허준은 유난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 허옥이 이날 과거를 보러 용천을 떠났던 것이다.
호옥은 지난해에 진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문과에 응시하려고 한성으로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허준은 망나니로 낙인 찍힌 채 매일 술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스스로도 한심하고 서글펐다. 이곳을 떠나자. 꿈도 희망도 없는 고장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붙어 있는 거냐. 어디로 가지? 병든 어머님은 어떡하고? 어머니께서는 사또가 계시니까 이참에 넓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이것저것 배우는 거야. 배워서 뭐하게? 배운 바를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하는 쌍놈 주제인걸. 허준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천둥 소리에 잠을 깼다. 그새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허준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 용호사 절마당을 벗어났을 때 우르릉 쾅 하고 천둥 번개가 하늘을 찢더니 장대 같은 빗줄기가 쫙쫙 쏟아지기 시작했다. 허준은 언덕길을 버리고 골짜기를 향해 내달렸다. 두루마리에 갓을 쓴 양반집 도령 차림새에 흙탕물을 튀기며 공중공중 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지만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허준은 오가며 눈여겨 두었던 상여집을 향해 달렸다. 근처에 비를 피할 만한 곳은 상여집밖에 없었다. 상여집에 다다른 허준은 거정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대낮인데도 그 안은 어둠컴컴한 것이 금방이라도 귀신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타날 것 같았다. 허준은 발을 탁탁 굴러 물기를 대충 털어낸 다음 젖은 갓과 두루마기를 벗었다. 갓과 두루마기를 걸어 놓을 셈으로 상여 앞으로 다가서던 허준은 문득 숨을 훅 들이쉬며 우뚝 서고 말았다. 안쪽의 어둠침침한 구석에 소복의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요. 걔 누구요? 허준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도수를 부려 예쁜 처녀로 둔갑했을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여차하면 밖으로 뛰쳐나갈 요량이었다. 이때 번개가 번쩍이며 상여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밝혀주었다. 불빛에 드러난 여자는 머리를 따내린 처녀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한 노인네가 누워 있었다. 허준은 두려움을 이기려고 짐짓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걸었다. 나는 용천골에 사는 허준이란 사람입니다만 아가씨는 누이신지요? 무슨 일로 이 음침한 상여집에서 울고 있소? 처녀는 말이 없었다. 용천은 좁은 고장이라 나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아가씨는 이 허준을 모르시오? 역시 말이 없었다. 허허, 답답하군. 이봐요, 무슨 말 좀 해보시오.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서 온 누구며 무슨 일로 상여집에서 청성을 떨고 있어? 비로소 젊은 여자가 허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기품 있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소녀는 가이라 하옵고 여기 누워 계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가이라는 처녀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조용조용 말했다.
두 분은 이 고장 사람이 아닌 모양인데 어디서 오셨소? 2달 전에 함경도 갑산을 떠나왔습니다. 갑산이라고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함경도 갑산은 그 옆의 삼소와 함께 매우 험한 지방으로 유명하다.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힘든 고장이라 예로부터 죄인들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로 삼았다. 그래서 무슨 일을 꾸밀 때 삼수갑산을 갈지언정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는 삼수갑산에 가서 살기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는 뜻이다. 허준은 이 부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 여겨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갑산이라면 매우 험한 고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본디 고향인가요? 소녀의 고향은 경기도 개성이랍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벼슬살이 하시다 갑산으로 귀양 가시게 되어 소녀의 가족 모두 갑산으로 이사하여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답니다. 가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소녀의 아버님은 벼슬을 마다고 농사를 지었으므로 집안이 가난했지요. 그러나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돌림병이 돌아 어머님을 비롯하여 가족 모두가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요. 아버님과 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요. 허허,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군요.